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은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편안하게 살면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상가주택 투자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사실 상가주택 투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상가주택 투자해서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가주택 투자는 하고 싶은데 두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6편으로 상가주택 투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상가주택 입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께 도움 되실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다 끝난 다음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요, 제가 상가주택 입지 선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상가주택, 살면서 임대수익 누릴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주택이고요. 이 상가주택의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 입지, 이렇게 지역부터 선택해야 되고, 그 지역 안에 여러 상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권 분석하고요. 그 상권 내에 입지 선정까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중교통과 주거지 사이에 골목상권이라던가 상가들, 또 길들의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사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가주택은요,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게 상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상가주택을 선택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1층이나 2층 지하에 어떤 상가가 들어올 수 있을지, 그 상가를 위한 임차인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3층, 4층, 5층, 6층, 3층 이상의 주거, 2층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주거 용도인 이 주택의 임차인의 니드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상가 임차인과 주택 임차인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 어떻게 선정하면 될까요? 자,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지 선정의 기본이라고 선정을 해놨는데요. 1번,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되고요. 2번, 지역 내 상권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권의 특징, 상권의 규모, 상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성을 판단을 해보고요. 네 번째는 역세권에서, 전철역에서, 아니면 대중교통 중심지에서 주거지까지 어떻게 근린 상권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도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자금 규모에 맞는 입지를 선별해야 됩니다. 지역을 선택을 했고 지역 내 상권들을 분석을 했으면 내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지는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근접성과 가시성까지 판단할 수 있다면 아주 상가주택의 입지 선정의 기본을 다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지역을 먼저 선택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기본사항은요, 지역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을 공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자주 가는 곳일 수도 있고요. 관심이 있어서 늘 바라보는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직장으로 늘 오가는 동선상에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일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지, 빠지는 인구가 없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인구가 몇인지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연령도 중요합니다.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층이 20, 30대부터 40, 5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 분석도 중요하게 해야 되고요. 직주 근접, 대중교통인 광역버스 또는 지하철역이 잘 갖추어져서 직장과 주택이 근접한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성이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지역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지역을, 내가 잘 아는 지역, 그 중에서도 내 자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먼저 지역 선택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어떤 지역을 선택했으면 그 지역 안에 다양한 상권들이 포진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가주택이잖아요. 상가주택의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형성된 상권을 봐야 합니다. 골목 상권일 수도 있고 근린 상권일 수도 있겠죠. 지하철역, 시내버스, 마을버스로부터의 접근성 봐야 되고요. 재래시장, 동네 골목상권, 마을에서 대중교통까지의 동선상에 수많은 가지동선과 주동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흡수되는지, 배우 수요와 유효 수요의 구성과 흐름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상권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고객층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요 고객층, 주 소비 고객 연령이 선택하려는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입지를 선택하기 전에 그 입지를 기반으로 한 배후, 상권을 기반으로 한 배후 인구 요소, 구성 요소를 봐야 되는데요. 젊은 청년층인 20, 30대가 주로 있는 곳이냐,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40, 50대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장년층 60, 70대이냐, 이런 인구 구성비는 내가 선택하려는 상가주택의 상권, 입지 분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의 연령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주택에서도 상가에서도 말입니다. 자, 7번째인데요. 주변 지역이 상권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고 성장기에 있는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탁소라던가 편의점, 미용실, 부동산, 카페, 네일샵, 꽃집, 병원, 약국, 이게 어떤 겁니까? 주거생활에 밀접한 업종들이잖아요. 이런 주거생활에 밀접한 업종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 상가주택이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변 지역 및 상권이 발전이 기대되는 곳, 성장성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좋을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이 상가주택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부분은 건물의 하부층, 지하 1층부터 1, 2층, 많게는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는 것이고요. 주택 부분, 건물의 상부층, 지상 3층이나 2층부터 주택으로 주거생활도 편안하고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근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상가주택입니다. 상권이 좋은 곳이어야 되고요. 재래시장 부근이면 좋겠고 도로변에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주동선상, 그리고 주동선과 가지동선이 만나는 코너 부분, 대중교통으로부터 주거지로 이어진 도로변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명심할 게 도로변일 때 왕복 2차선이 가장 좋고요. 왕복 2차선을 넘어서면 상가주택이 있는 골목상권으로서 아주 안 좋다는 거 하나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9번째, 상가주택은 지역과 상권과 입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지역을 먼저 선택하고 상권을 보고 상권 안에 입지를 봐야 되는데, 상가주택을 선택할 때 입지 선택은요, 주동선 위치에 있는지, 가지동선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유효수요, 1km 전방의 유효수로는 어떤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대중교통까지의 동선을 파악해야 하고요. 주거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인지 보셔야 하고요. 주동선으로 모이는 가지동선들이 어떻게 주동선으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후 인구가 진정한 유효 수요가 되는지, 또 이 진정한 유효 수요가 되는 인구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상가주택 입지 선택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도 요즘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많고요. 또 1인 가구 젊은 청년들도 20대에서 30대가 많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가주택 입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 중요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